여러분 안녕하세요. IB 코리안 A 리트레처 페이퍼 1 파이널 C편 강의를 맡고 있는 장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18년 5월달 최두덕 선생님의 성의꽃이라는 시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문화 장치들을 분석해보고 그 문화 장치들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의 주제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작품에 사용된 어조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봤는데요. 자, 이제 어조는 다 봤으니까 어조 외 나머지 문화 장치를 통해서 작품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문학 장치에 해당하는 요소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 뭐가 있었죠? 예, 지난 시간에 어조 봤었고, 시상, 전개 방식 봤었고, 그 다음에 운율 봤죠. 그럼 뭘 안 봤죠? 그쵸, 우리 심상 봐야지, 그치? 또 수사법이나 시의 주제 같은 걸 파악해 볼 수 있어야겠지, 그쵸?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그래서 봐서 우리가 심상과 그리고 수사법, 그리고 시에 있던 주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살짝 이 시는 한 번 더 봐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짝 이 부분이 하나의 시상전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새벽 시내버스였죠. 하지만 여러분 쭉 시가 전개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변화는 아주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간밤에 피어낸 것이 나타나 있었고 어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의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해 줬을 뿐이지 시 전체의 시간이나 공간이 변하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새벽 시내버스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이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 이 새벽의 시내버스라는 것은 왜 그런 많은 시간 중에서 새벽이라는 것과 시내버스일까? 그쵸? 네, 새벽을 열어가는 가장 이른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쵸? 네, 바로 서민들이죠. 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을 하러 나갈 때 나아가게 되는, 이용하게 되는 그 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작품에 사용되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찬란한 치장.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죠? 왜 이 부분은 시의 어조와 또는 어떤 시상 전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차창에 나타나는 찬란한 치장. 차창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찬란한 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 자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시어는 아니겠지. 그렇죠? 차창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화자가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서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고 또 무엇도 볼 수 있게 했었죠? 그렇죠. 화자가 그려하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도 이 차창을 통해서 그 서역을 활짝 지우고 난 덜컹거리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찬란한 것은 무엇인가요? 화자가 이 차창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 서민들의 모습, 거기다가 화자가 그려가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이 대상은 찬란한, 아주 화자에게 가치 있는, 화자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자는 여기서 찬란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달리는 겁니다. 달린다. 자, 선눈에 피는 이런 시각적인 심상이 나타나 있을 거고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입김과 숨결이. 자, 입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성행의 형성에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숨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들의 어떤 생명력, 생동감을 보여주는 그런 시어가 되겠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간밤에 만들어낸 것들. 그래서 이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화자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즉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 요소가 바로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쵸? 네, 그래요. 차가운 아름다움 취한다. 이 부분 또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어느 누구의 막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 여기서도 하나의 촉각적인 심상이 있는데요. 자, 어떤 식의 촉각적 심상이 있는지는 이따가 심상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덥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하다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내것은 무엇인가요? 그쵸? 내가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촉각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촉각적 심사 끝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쵸? 더운 가슴이라고 해서 화자의 내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 대상의 내면이 뜨겁다. 아주 따뜻하다. 덥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열기, 뜨거운 열기. 그 열정을 더운 가슴이라는 촉각적 심사를 표현한 것이겠죠?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마를 대고 또 화자가 그 모습을 직접 느끼기 위한 행동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록 그 자체가 촉각적인 심상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충분히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촉각적 심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부석한 얼굴, 그들의 모습, 내가 그랬던 친구의 모습을 마치 직접 보듯이 충분히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 바로 친구의 모습이었죠. 친구의 모습이 푸석한지도 우리는 충분히 그 다음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는 말을 통해서 왜 그의 모습이 푸석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볼게요. 자,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 봤던 것을 어제 지난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세 사용된 문학적인 표현, 문학적 장치들 찾고 그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다양한 장치들이 작품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상을 볼게요. 심상. 예, 심상. 심상은 가장 쉬운 시각적 심상부터 볼 거야. 자, 심상에는요. 자, 선연의 피는 자, 앞에서 이 엄동 혹한에서도 더 선연하게 피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앞에 나와 있던 앞행에 나와 있었던 엄동 혹한과 대비가 돼서 화자가 바라보는 서민들의 모습과 아주 잘 연결돼서 이렇게 춥고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일수록 더더욱더 잘 확연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 바로 서민들의 모습을 작가는 이런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의 애완 극복 태도를 시각적으로 선언을 핀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화자가 이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1차적인 계기가 바로 이런 선언이 피어나고 있었던 성의 꽃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바로 화자가 서민들의 애환을 극복하는 태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성인의 꽃으로 비유해서 맞죠? 심미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란 것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인데요.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성인을 피는 꽃의 모습, 마치 성애가 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었죠. 그렇죠? 그냥 성애, 입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이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 열정을 극복하는,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하나의 꽃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전경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이 마치 그냥 단순한 성애가 아니라, 입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엄동 혹한일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서단에 피는 모습을 통해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화자의 직접 꽃 성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꽃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심미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각적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번뜩이는 아름다움에서 서민의 삶을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번뜩인다. 번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요소가 갑자기 확 나에게 훅 다가오는 모습이죠. 번뜩이 내 눈을 번뜩 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아름다움인데 그것은 서민의 삶을 예찬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시각적으로 번뜩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딱 깨우쳐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로 서민의 삶을 예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서민의 삶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가치, 그냥 서민들 삶이라고 인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자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것이 단순히 서민의 숨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열정과 그들의 어떤 극복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찬하는 모습을 바로 번뜩이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쵸? 그래요. 자, 부석한 얼굴. 감옥에 갇힌 친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특히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곳에 갇혀 있는지, 또 그것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지, 또 그것이 왜 그 이유에 있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이 시각적인 표현으로 친구의 모습을 푸석하다고 표현한 그 표현을 통해서 친구가 얼마큼 자신의 믿고 있는 이상과 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얻게 된 그 고통의 깊이를 이런 시각적인 표현으로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각적 심상뿐만 아니라 촉각적 심상도 나타나 있었는데요. 바로 차가운 아름다움. 자, 이 부분을 뒤에 나타나 있는 부분과 함께 어떤 공간적 심상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석해 본다면 차갑다는 촉각적이니까 이거 두 가지 합쳐서 공간적 심상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데, 먼저 촉각적 심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차가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그들의 삶에서 차가움이 있었죠. 한숨이 있었던 것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그 한숨에서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더운 가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으로 또 만들어진 것이 성애라는 것을 화자가 인식하고, 그 한숨이 한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화자는 서민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차갑다라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서민의 고단한 삶은 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것을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런 비록 화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서민의 삶은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열정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그것을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의 가치를 재백을 하면서 역경과 극복의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한숨의 모습을 화자는 예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었고, 이것이 공간적 심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쵸? 네. 더운 가슴, 서민의 열정이었죠. 네, 바로 이 더운 가슴이 바로 화자가 이 차갑기만 느껴지는 그들의 한숨 섞인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그쵸? 서민의 열정과 극복 의지를 촉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고단한 삶이 아름다운 이유를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더운 가슴이었죠. 서민들의. 자, 이 말 듣고, 그쵸? 서민의 삶을 자기의 몸을 직접 대고 있는 거죠. 자, 관찰하고 있다가 보고 있는 것에서 더 깊이 관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몸을 대보는 걸 통해서 서민과 그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노력, 시도가 바로 이런 이 말을 대고 나타나 있었고, 이 된다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그들과 직접 접촉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줘서 이런 촉각적인 심상으로 사용돼서 그 화자가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이해하는 태도를 이런 식으로 촉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사법을 보는데, 수사법. 자, 운유법.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 자, 운유법 뭐죠? 네, 원간형과 보조관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치장의 찬란한 치장은 무엇이었죠? 차창에 서려 있었던, 그치, 성애가 원간염이었죠? 그 성애가 나타나는 모습을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화자는 이런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이라는 운유적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창에 서린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이런 운적인 표현을 통해 잠깐 드러내주셨고, 이제 화자는 이 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화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요소를 느끼게 하였는가를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운유법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역서법이 있었죠. 네, 혹한일수록 선연을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을 피는 성애꽃의 모습이 화자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고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를 발견하는 모습에서 그 모든 상황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화자는 이런 모습에서 서민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역서법은 차가운 아름다움에 대해 취한다. 그쵸? 이 차가운 아름다움에 대해 취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치, 화자가 느끼는 이런 서민들의 절망적 삶에서 그들이 절망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역사적인 상황, 차갑다고 아름답다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화자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민의 의지적 삶에 대한 애정과 감격이 나타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수다법 보면 이제 수다법과 표현 하나 더 볼 건데요. 열거법이죠, 열거법. 예,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야. 예,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처녀에서 어른까지, 미용사, 실업자까지, 그치? 자, 이 부분들은 창을 통해서 화자가 본 서민들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열거를 통해서 제시해줬다, 그쵸? 처음에는 아주 일반 명사, 아주 평범한, 어떤 개성이 느껴지지 않고 단순한 외적으로 보이는 처녀, 아이, 어른 같은 모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알게 되는 모습은 무관심했던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화자의 태도가 열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쵸? 자, 또 보시면 직유법. 전람에 온 듯, 뭐뭐 있냐,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죠. 그쵸? 예, 화자가 전람에 온 것 같은 태도. 자, 이거 무엇이 말하고 있었죠? 서민 삶의 애정과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 또 어떤 것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이 부분은 화자가 완전하게 자신을 이 서민들과 일체화시키지 못한 그래서 갑과 을이나 또는 손님과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 같은 느낌으로 서로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손님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두리번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화자가 이 서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었죠. 그렇죠? 자,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요. 덜컹거리는 창이에요. 덜컹거리는 창은 창 자체가 어때요?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덜컹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덜컹거림을 통해서 화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화자가 서민들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화자의 과거와 자신의 친구, 잃어버렸던 친구, 감옥에 가게 된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요소로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민에서 친구로 인식 전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덜컹거리는 창이었다. 설명이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핵심 시어. 자, 전체 시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체 시어 하나하나 보지 않을 거라고, 그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시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줘야지만 전체 시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 집어서 볼 거거든요. 알겠죠? 자, 먼저 보시면 새벽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 작품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 서민의 삶에 대한 인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화자가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또 그 공간이 바로 새벽 시내 버스였습니다. 그렇죠? 차창은 현실과 서민 그리고 친구를 인식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죠. 화자는 그죠? 차창을 통해서 서민을 이해하게 되고 또 차창을 통해서 화자의 친구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차창은 화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지금까지 살짝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창구,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창이다. 그렇죠? 성의꽃은 뭔가요?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누구의? 서민의 애완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 서민의 애완 속에서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하지만 그 의지가 화자가 있었던 잊고 있었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던 그래서 화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는 서민들의 어떤 애환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과 자신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가치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소재이자 제목이 바로 성애꽃이라는 시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시면 성애를 통해서 화자가 발견한 서민, 친구의 삶과 가치를 발견해내고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애꽃이었다. 시어였다. 그렇죠? 자, 또 볼게요.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시어. 덜컹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자가 시선을 변하는 계기, 덜컹이라는 이 상황이 화자가 시선을 변하게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에서 친구로 인식 대상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또 보면 푸석한 얼굴이죠. 앞에서 시각적 심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화자가 기억 속에 있는 친구 모습이죠. 네, 화자가 기억한 첫 번째 친구의 모습은 바로 푸석한 얼굴, 감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함께 길을 걸었으나 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도 이 친구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같은 삶의 목표와 이상을 함께 나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그가 왜 서민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가 저항하고 살아왔던 어떤 부조리한 삶에 같이 저항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 또 그래서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하지만 화자의 신분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지, 화자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화자 자신의 어떤 반성이라던가 후회, 뭐 성찰, 여기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여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면회마저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쵸?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옳다고 믿고 있던 길을 갔던 그들이 결국에는 면회 맞이 할 수 없는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대적 암울한 상황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어가 바로 면회마저 금지된이란 말이었죠. 그리고 그런 화자의 안타까움을 친구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이 친구에 대한 얼마나 강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그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작품의 주제를 보고 이 분석을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제는 먼저 화자는 서민을 이해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친구를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타났었는데요. 화자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은 차창을 통해서 서민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그쵸? 서민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그 열정을 버리지 않는, 힘겨운가도 열정을 버리지 않는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친구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화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쵸? 네, 바로 서민의 열정과 의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에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발견한 친구에 대한 어떤 강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가 끝나죠. 자,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해서 시의 주제를 말하게 되면 화자는 뭐가 있나요? 그쵸?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는 서민의 삶에 대한 연민, 또 어떤 예찬, 그쵸? 애정이 나타나 있었죠. 그쵸?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고, 그쵸? 친구에 대한 강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를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또 애정과 그리고 친구에 대한 강한 그림을 나타내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시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사법을 분석할 텐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물론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이 이 강의를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대부분 스탠다드 레벨 학생 걸로 이제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이어 레벨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하이어 레벨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그 분석하는 것과 또 그 기출문제를 또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내는지를 수사법 분석에서는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강의에서도 제가 하이어 레벨 문제를 기출문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하이어 레벨도 충분히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 과정을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보게 될 시는 좀 어려운 시예요. 제가 그 강의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주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하나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 다음 시는 하이어 레벨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강의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